아주 오랜 옛날 글 공부만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선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혼인을 하고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돈벌이는커녕 매일 글만 읽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비의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의 부인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아 겨우 배만 굶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다 어느 한 해에는 가뭄이 들어 온 마을의 사람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선비의 집 역시 남들 못지않게 어려워져 아이들까지 밥을 굶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의 오래된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10년은 더 된 것 같구만. 이선비를 방문한 친구는 진처사란 이로 어렸을 적부터 동문수학하던 사이였는데 그는 총명한 머리에 뛰어난 학문을 지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공부를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보지 않는 겐가? 그것이 몇 해 전에 한 번 본 후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있네. 나의 학문의 뜻을 버렸다지만 자네는 글을 읽는 선비로 관직에 나가 뜻을 펴봐야 하는데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는 겐가? 진처사의 물음에 이선비의 얼굴에 침울한 표정이 떠오르더니 말하였습니다. 학문을 익혀 과거를 본다 한들 시험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합격은 꿈도 못 꾸는 지경이네. 헌의 말은 대충 들었지만 조정이 그 지경에까지 썩었다니. 말도 말게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보낸 구휼미조차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세상이니 관직에 나가봤자 탐관 오리의 수발만 들어야 하는데 출사한들 무엇하겠나? 백성들은 한 끼조차 먹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이때 조정의 관리들이 자기들 이속만 챙기다니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만. 두 사람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이선비의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린 게 변변치 않지만 식사라도 하시지요. 이선비의 부인이 내민 밥상을 보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누런 죽에 간장 하나만 달랑 있어. 진처사는 그것을 보며 이선비의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선비의 아이들 역시 문 밖에서 방 안에 들고 들어온 상을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것이 몇 끼는 굶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처사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니 왜 더 드시지 않는 겐가? 음식이 거칠어 입에 맞지 않는 건가? 아닐세. 자네 집에 오기 전에 내 끼니는 이미 채워 배가 부르구만. 진처사의 말에 이선비는 그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일부러 음식을 남겼다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조차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이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진처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진처사는 그런 친구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 자네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것이 있네. 보여줄 것이라 그것이 뭔가? 그 전에 물이나 한 접시 떠다 주시게. 진처사의 말에 이선비가 나가 물을 한 접시 떠오자 그는 자신의 짐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닭을 한 마리 그려 이선비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자네가 언제 그림을 배운 겐가? 자넨 몰랐겠지만 난 어려서부터 줄곧 그림을 그려왔다네. 어디 봐줄 만한가? 봐줄 만한 정도가 아니라 화공이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겠구만. 그럼 되었네. 이선비의 말처럼 진처사가 그린 닭은 어찌나 생생한지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뛰쳐나올 듯이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이선비에게 진처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 한 가지를 알려줄 테니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혹시 이 그림을 다른 이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네. 아시겠는가? 이 사람 무슨 일인데 이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잘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게. 진처사가 말을 끝내고 방에 있던 담뱃대로 그림 속 닭의 부리를 톡톡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림 속에서 쌀알이 쏟아져 나오더니 곧 한 사발이나 되는 쌀들이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림 속에서 쌀이 나오다니.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일은 자네 외에 자네 가족도 몰라야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 딱 한 번, 한 사발 정도의 쌀만 받아야 하네. 만약 더 욕심을 내 쌀을 얻으려 했다가는 큰 화가 자네를 덮칠 테니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시게. 진처사는 이선비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한 후 길을 떠났고 그가 남겨놓은 쌀을 가지고 이선비의 식구들은 그날 저녁 따뜻한 밥을 지어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선비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이 없을 때 그림 속 닭을 두들겨 얻은 쌀을 가지고 끼니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쌀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볼 때마다 이선비는 친구의 당부가 생각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선비의 가족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 매일같이 쌀밥을 배불리 먹자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좋아했지만 그의 부인은 날이 갈수록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쌀을 얻은 거야? 생전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야. 어느 날 이선비의 부인은 아이들이 모두 놀러 나가자 자신도 남의 집일을 도와주러 나간다 거짓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는 척하다 조용히 다시 돌아와 방문의 구멍을 내 이선비를 훔쳐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선비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림 속에 달개 부리를 툭툭 쳐서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생각에 흐뭇한 마음에 빠져 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의 부인이 그를 보고 소리쳐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분명 그림에서 쌀이 나온 것이죠. 아니 일이 있어 나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돌아온 것이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지금 본 게 정말 맞아요. 이 그림에서 쌀들이 나온 게 맞냐고요. 그것이 참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선비는 부인이 모든 것을 봐버려 그녀에게 더 이상 둘러대지 못하고 진처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 일부터 떠나며 당부한 이야기들까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다니. 이 그림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야 있지만 절대 욕심내지 마시오. 진처사 그 친구의 말처럼 하루에 쌀 한 사발 이상은 절대로 더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아이들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소? 물론이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셔요. 그 이후로 이선비의 집은 더 이상 배를 굽는 일 없이 그림에서 나오는 쌀로 매일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선비 역시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그림을 남겨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그가 남긴 당부를 지켜나갔지만 그의 부인은 시간이 지나자 점차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발이나 두 사발이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조금 더 받는다고 무슨 큰일이야 생기겠어? 급기야 그녀는 이선비 모르게 매일 쌀 한 사발을 더 받아내기 시작하였고 그것들을 갖다 장에 내다 팔기까지 해 그녀의 주머니는 날이 지날수록 두둑해져 갔습니다. 그때 관아의 곡관에서는 쌀이 조금씩 사라져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조금씩 사라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양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없어지자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이라 쌀이 또 한가마나 없어졌다는 것이냐? 예, 그것이 매일 조금씩 없어지다 요 사이 그 양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초는 세워두었던 것이냐? 밤새 포졸들이 돌아가며 번을 섰는데 어떻게 곡간으로 들어와 쌀을 가져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요. 도대체 어떤 놈이 아무도 모르게 훔쳐간단 말이냐? 쌀에 발이 달려쳐 혼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아에 있는 이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지라 이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어느 날 몰래 쌀을 받아내다 외출하고 돌아오는 이선비에게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다 무엇이오? 아이고 깜짝이야. 내 묻지 않았어. 이 많은 쌀들은 설마 내가 없을 때 이 쌀들을 다 얻어낸 것이오. 그것이 앞으로 아이들을 서당에도 보내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쌀을 얻어내었지요. 이게 조금이여 도대체 몇 번을 더 얻어낸 것이오. 그게 한 대여섯 번. 이선비는 부인의 말에 놀라 말문이 막혀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집 앞에서 돌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쌀이 이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서 이 집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선비 부부가 나가보자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이선비가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포졸들을 보고 놀라 묻고 있을 때 포졸 하나가 방 안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사또 방 안에 쌀이 있습니다. 어디냐 그것이? 여기입니다요. 여기. 순식간에 포졸들이 방 안에 있던 쌀들을 찾아내었고 이선비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겁도 없이 관아의 물건을 훔쳐내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을 잡아다 관아로 끌고 가거라. 사또, 그것이 아니라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선비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밧줄로 꽁꽁 묶고 끌고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이선비의 부인은 눈물로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또, 이 사람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선비의 부인이 아무리 사정해도 포졸들은 이선비를 모질게 잡아왔고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한편 관아에 끌려온 이선비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또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정말입니다, 사또. 저는 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을 통해서 쌀을 얻은 것이지. 한 번도 관아에 들어가 쌀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그래도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여봐라.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곤장을 매우 쳐라. 사또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선비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또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곤장을 맞은 그는 관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또 앞에 불려나온 이선비는 다시 한 번 사실을 말하였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매질에 그는 결국 거짓으로 자신이 관아에 들어와 쌀을 훔쳤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라는 자가 겁도 없이 관아에 들어 쌀을 훔쳐가다니. 내 놈을 중벌로 처리할 것이니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졸지에 이선비는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다시 배를 굽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중형을 받을 거라는 소식에 놀라 자리에 누워버린 후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누군가 집에 찾아와 이선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비 안에 있는가? 누구세요? 그녀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내다보자 이선비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던 진처사가 그의 집 앞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처사님, 그를 보고 이선비의 부인이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자 진처사는 대번에 큰 병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부인? 그것이 남편이 관아에 잡혀갔어요. 이선비의 부인은 진처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그 말을 다 듣고 이선비의 부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선비는 제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꼭 구해올 테니 부인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주셔야 하오. 제가요, 뭘 하면 되나요? 진처사는 그녀에게 짐을 싼 후 아이들과 몸을 피하게 한 뒤에 관아로가 자신이 이선비의 죄를 밝히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사또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진처사가 관아로 들어가 처참한 몰골로 끌려 나온 이선비를 보고 걱정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가? 자네가 와주었군. 이선비는 진처사를 보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을 본 진처사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한 일이 이런 지경에까지 되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자가 쌀을 훔치는 걸 도왔단 말이냐? 사또가 나와 두 사람을 보고 묻자 진처사가 똑바로 그를 보며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오. 내가 그린 그림으로 쌀을 얻은 것이지. 이 친구가 결코 관아에 들어와 쌀을 훔쳐간 것이 아니오. 이런 정신 나간 작자들을 보았나? 여봐라, 더 들을 것도 없다. 저자도 잡아다 곤장을 치고 감옥에 같이 쳐넣어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그를 잡으려 하자 진처사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잠깐, 나를 벌하는 것은 내 재주를 본 뒤에도 늦지 않으니 일단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오. 아니, 저놈이 진처사가 당당히 나서자 사또는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그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나를 능멸한 죄까지 더해. 중형을 면치 못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걱정 말고 잘 보고 있으시오. 말을 마친 진처사가 자신의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진처사가 그림을 그린 지 한참이 지나자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그림이 이전에 그린 것과는 다르게 강물을 떠다니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어 그것을 본 이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이것은 지난번에 그린 그림이 아니지 않나. 놀라지 말고 내 손을 꼭 잡으시게. 진처사가 말을 하고 이선비의 손을 잡자 두 사람이 순식간에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관아에서 깜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또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무슨 요망한 술수를 썼어도 멀리 도망가진 못했을 것이다. 모두 나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사또의 외침에 관아의 포졸들이 모두 몰려나가 두 사람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허탕만 치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 그림 속으로 들어간 이선비와 진처사는 강물 위에서 진짜 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놀라지 마시게.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수를 쓴 것뿐이니. 자네 그동안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것인가? 그 얘기는 천천히 하고 잠깐 들릴 곳이 있네. 진처사가 배를 이끌고 중간에 포구에 들리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선비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저는 진처사님 말만 듣고 따랐을 뿐이에요. 갈 길이 바쁘니 모두 올라타시오.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갈 곳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든 곳이네. 자네도 가보면 마음에 꼭 들을 걸세. 이선비의 가족들이 모두 배에 올라타자 배는 출발하였고 며칠이 걸려 한참 만에야 배에서 내린 그들은 어느 섬에 도착해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다 먹을 것이 풍족해 이선비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가족들은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 섬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